더 분노스러운 거는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국민의당 이현주예요. 이현주의 워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최저임금 1만 원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높은 임금을 책정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가장 비싸질 텐데 해외에서 팔리겠냐? 정부가 상생안을 내놓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말고 최저임금 저지를 끝까지 주장해야 된다. 아니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기존에 이제 노측에서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전됐었어요. 박근혜 정권 말기에. 다시 이제 이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 나오는 의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최저임금을 155원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출했어요. 물론 이건 아니에요. 155원 이런 지금 6,470원인데 이거를 뭔 계산으로 하면 끝자리 수가 5원이 붙어가지고 나오는지 그 산출 근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어깃장 같은 거예요. 엿먹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 현실성 없는 안인데 우리는 죽어도 못 올려줘 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이야기고요. 몇천 원을 올린다고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이고 저는 그런 이야기 일단 해보고 싶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때 폭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비정규직화되고 임금은 줄어들고 해고는 쉽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좋아져야 될 어떤 상황들이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상태로 가져갈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다급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정부는 또 그 사용자 측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조심스럽겠지만 노측에서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사용자 측 위원들이 지금 7월 달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를 결정을 합니다. 원래 매년마다. 근데 155원 인상밖에 못 해줘라고 나오면 이 사람들은 인상 아니라고 이렇게 던졌는데 이거는 모욕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엿먹어라 이거예요. 이런 나쁜 새끼들이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155원 인상이면요. 일주일 40시간 기준으로 노동을 하시면 6,200원이라는 주급이 6,200원에 그걸 52주로 보통 계산을 하잖아요. 네. 30만 원 올려주는 거예요? 32만 2,400원인데 그걸 월급으로 따지자면 26,866.66원입니다. 너무했다 씨발 진짜.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하시는 일반인들은 이게 도대체 금액이 얼마나 되길래 지금 이거 갖고 싸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확정돼 있는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요. 이걸 이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정부는 2020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점진적으로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게 공약이었죠. 예, 그게 공약이었고 지금 빨리 올해부터 당장 10,000원을 올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10,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이게 얼마나 올라가길래 그러느냐? 209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늘어나는 돈은 한 65만 원 조금 못되게 늘어나는 거예요. 월급 자체가. 그러면 야 130만 원씩 주다가 60만 원을 더 줘버리면 망할 수도 있겠네. 50% 가까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적인 요구를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현재 그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이미 23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해서요. 최고임금 노동자를 다 합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이 이미 230만 원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평균치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월급 노동자들 중에 대부분 50% 가까운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을 통해서 현재 6,470원, 6,500원이 못 되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2배를 일하시는 분들은 260만 원도 받아가는 분이 계시겠죠. 그럼 주당 80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고요. 20시간만 일할 수밖에 없는 알바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월급 70만 원 안 되는 상황에서 노동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어떤 고용이 돼 있는 고용 안정이 돼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한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생활비가 314만 원 정도라고 계산이 된다고 하니까 혼자서는 못 벌어도 둘이서 죽기 살기로 맞벌이 하면 겨우 밥은 먹고 월세는 내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6,470원이라는 최저임금을 갖고 사실상 경제활동 아니면 정상적인 생존이 어려운 수준의 급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정적인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고 고정적인 월급 130만 원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비를 올려줘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취지에서 이걸 시작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나 정상적인 비정규직은 최저임금 10,000원 선은 이미 훌쩍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으로 최저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그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찌라시님이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 그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게 6,470원인데 이거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의 월 평균 생계비는요 155만 원이에요. 그러면 쉽게 머리로 환산을 계산만 해봐도 이게 2년 전의 수치라고 한다 해도 매달 20만 원이나 부족한 거잖아요. 최저임금으로 해서. 이게 최저임금을 받아서 최저생활마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의 사회적 흐름이 있는데요. 일단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정규직들은 이거랑 상관없는 이야기고 남의 나라 이야기인 거고 엔젤리너스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최저임금은 여전하더만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충동질을 시키냐면은 중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분들 일부를 동원해가지고 최근에 그런 짓을 했어요. 중상공인 연합 여기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우리는 20만 명을 해고해버리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어떤 그 자기들끼리 결탁, 내가 쓰는 알바한테 주는 돈,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어떤 사회적 관점이나 사회적 책임도 없이 만약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면 20만 명을 보란듯이 해고를 해버리겠다. 소상공인들이 한날 한시에 2명씩 직원을 해고하자. 한 번에 20만 명을 해고해서 우리가 고용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그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 고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알바생들을 우습게 봤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잘라도 그 다음날 알바 공고만 붙이면 알바몬에 1,500원 주고 광고만 올리면 금방 또 찾아오거든. 개대주로 보는 거야. 이런 식의 그 생각이나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분노스럽고요. 사실 진짜로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 알바생의 시급이 지금 이분들의 생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프랜차이즈 점주가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그 점주들을 얽매고 있는 거거든요. 또 건물주의 월세 이런 것들이 더 부담을 더 주지. 그러니까 한국 상공인들을 망하게 하는 거는 건물주와 본사 체인점의 갑질, 체인 프랜차이즈 본점의 갑질 때문에 그런 거지 애들 인건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더 분노스러운 거는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국민의당 이현주예요. 이현주의 워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최저임금 1만 원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높은 임금을 책정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가장 비싸질 텐데 해외에서 팔리겠냐? 정부가 상생안을 내놓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말고 최저임금 저지를 끝까지 주장해야 된다. 아니 해외에서 투자해 오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제품을 만들어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러 왔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장난감이든 뭐든 만들어 왔다고 치자고요. 걔네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건비 최저임금 130만 원 주고 노동자를 쓰겠다는 조건을 우리나라에 들어올 놈이 누가 있다고 이따위 근거가 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야, 근데 이 언니는 지금 그냥 용서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로 민주진보 쪽에 있던 정치인이 맞습니까? 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생각 없는 정치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선동주의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의 어떤 쓰레기 같은 그동안의 정치 행태는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아니까. 그러면
여기에 부안 내동하고 있는 말 그대로 자기가 10만 명 넘는 소상공인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대표자들의 생각은 과연 그들이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이런 발언에 야합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만나야 될 사람은 이현주가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서 지금 있는 본사들의 또는 소상공인들을 억제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들의 사업이라든지 생존에 대한 위협을 훨씬 더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지, 자기가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2명의 알바를 쓴다고 치자고요. 2명의 알바생에게 임금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어서 그렇다고 치면 260만 원이라는 두 사람의 인건비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좌지우지되고 망하고 안 망하고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냉정히 스스로 분석해 놓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진짜 분노스러운 게 지금 이 행사의 주최자가 세 사람인데 소상공인 연합회장 최승재라는 사람이고요. 이동로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균형 발전을 위한 국민실천협의회 경제균형 발전이래. 이사장 이동로라는 사람하고 국민의당 이현주가 이렇게 주최를 한 건데, 그때 나왔던 발언들 한번 봅시다. 이건 뭐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건데요. 이동로라고 하는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인근 식당은 모두 문을 닫고 주유소는 세월호 리본 달고 있는 좌파에 기름을 넣어주지 않는 식으로 우리 세력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 손으로 켠 촛불이 화마가 돼 소상공인을 태우고 있다. 유언병. 이거 진짜 분노스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현주의 발언은 아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행사에 발제를 한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이라고 하는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과 환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비정규직은 강자에 속한다. 강남 좌파들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비위만 맞추고 진짜 약한 사람들에겐 관심도 없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주장은 진보가 아니라 진보 몰입의 사입이다. 강남 좌파는 진보를 내세워 정치적 이익만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거의 새누리당도 요즘은 이렇게 발언 못할걸?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강남 좌파 내지는 뭐 노조를 얘기하는 것 같은 조직된 노동자들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단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 조직들은 이미 비정규직 또는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지위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솔직히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임금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난 얘가 발언해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는 최저임금 지키고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나라 법이 노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비해서 니들은 그나마 받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조직을 갖고 있지도 않고 조직적인 행동을 할 수도 없거니와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이득에 앞서서 행동해줬던 단체나 정치인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무슨 이걸 막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고 있냐고. 참 진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픈 일이고요. 이현주 씨는 그냥 미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비유가 자체가 잘못됐잖아.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것도 그렇게 비교를 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환자 이런 사람들은 비하면 비정규직은 강자다. 이게 논리야 말이야 막걸리야. 지금 이현주 같은 사람은 정치적인 치킨 게임이잖아요. 그렇지. 네, 브레이크 빼고 내리막길에 올라탔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 멈출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불나방처럼 존재감 또지는 자기 워딩을 그냥 화려하게 남겨놓고 가고 싶어서 어디 야당 출신의 막말의 대가로 남고 싶은 본인의 공명심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이런 어용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이따위의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되고 포장돼서 국민들한테 지금에 있는 노동정책 내지는 임금에 대한 개선의 요구를 묵살하게 만드는, 외면하게 만드는, 오해하게 만드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비판이 없는 언론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억지라고 다. 어쩌면 좀 미안하긴 하다. 이현주에 대해서 언론들이 사실 요즘에 다뤄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다뤄준 것 같다. 사실 이런 발언은, 이런 만행을 고발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50% 가까운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을 통해서 현재 6,470원, 6,500원이 못 되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2배를 일하시는 분들은 260만 원도 받아가는 분이 계시겠죠. 그럼 주당 80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고요. 20시간만 일할 수밖에 없는 알바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월급 70만 원 안 되는 상황에서 노동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어떤 고용이 돼 있는 고용 안정이 돼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한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생활비가 314만 원 정도라고 계산이 된다고 하니까 혼자서는 못 벌어도 둘이서 죽기 살기로 맞벌이 하면 겨우 밥은 먹고 월세는 내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6,470원이라는 최저임금을 갖고 사실상 경제활동 아니면 정상적인 생존이 어려운 수준의 급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정적인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고 고정적인 월급 130만 원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할 더 분노스러운 거는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국민의당 이현주예요. 이현주의 워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최저임금 1만 원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높은 임금을 책정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가장 비싸질 텐데 해외에서 팔리겠냐? 정부가 상생안을 내놓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말고 최저임금 저지를 끝까지 주장해야 된다. 아니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기존에 이제 노측에서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전됐었어요. 박근혜 정권 말기에. 다시 이제 이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 나오는 의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최저임금을 155원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출했어요. 물론 이건 아니에요. 155원 이런 지금 6,470원인데 이거를 뭔 계산으로 하면 끝자리 수가 5원이 붙어가지고 나오는지 그 산출 근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어깃장 같은 거예요. 엿먹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 현실성 없는 안인데 우리는 죽어도 못 올려줘 하는 일종의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몇천 원을 올린다고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이고 저는 그런 얘기를 일단 해보고 싶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때의 폭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는 파트타임 알바비를 올려줘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취지에서 이걸 시작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나 정상적인 비정규직은 최저임금 10,000원선은 이미 훌쩍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으로 최저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그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찌라시님이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 그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게 6,470원인데 이거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의 월 평균 생계비는요 155만 원이에요. 그러면 쉽게 머리로 환산을 계산만 해봐도 이게 2년 전의 수치라고 한다 해도 매달 20만 원이나 부족한 거잖아요. 최저임금으로 해서. 이게 최저임금을 받아서 최저생활마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의 사회적 흐름이 있는데요. 일단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정규직들은 이거랑 상관없는 이야기고 남의 나라 이야기인 거고 엔젤리너스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최저임금은 여전하더만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충동질 시키냐면은 도대체 금액이 얼마나 되길래 지금 이거 갖고 싸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확정돼 있는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요. 이걸 이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정부는 2020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점진적으로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게 공약이었죠. 예, 그게 공약이었고 지금 빨리 올해부터 당장 10,000원을 올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10,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이게 얼마나 올라가길래 그러느냐? 209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늘어나는 돈은 한 65만 원 조금 못되게 늘어나는 거예요. 월급 자체가. 그러면 야, 130만 원씩 주다가 60만 원을 더 줘버리면 망할 수도 있겠네. 50% 가까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적인 요구를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현재 그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이미 23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해서요. 최고임금 노동자를 다
합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이 이미 230만 원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평균치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월급 노동자들 중에 대부분 다 비정규직화되고 임금은 줄어들고 해고는 쉽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좋아져야 될 어떤 상황들이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상태로 가져갈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다급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정부는 또 그 사용자 측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조심스럽겠지만 노측에서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사용자 측 위원들이 지금 7월 달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를 결정을 합니다. 원래 매년마다. 근데 155원 인상밖에 못 해줘라고 나오면 이 사람들은 인상 아니라고 이렇게 던졌는데 이거는 모욕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엿먹어라 이거예요. 이런 나쁜 새끼들이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155원 인상이면요. 일주일 40시간 기준으로 노동을 하시면 6,200원이라는 주급이 주급이 월급 얼마예요? 6,200원에 그걸 52주로 보통 계산을 하잖아요. 네. 아, 30만 원 올려주는 거예요. 32만 2,400원인데 그걸 월급으로 따지자면 26,866.66원입니다. 너무했다 씨발 진짜.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하시는 일반인들은 이게